대치동 KS 수학학원 원장 김석중입니다. 2019년 4월 24일 날 치루었던 그 휘문고등학교 이과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 중에서 그 확률과 통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총 객관식 문제가 16문제였고, 15문제였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가 5문제에서 총 20문제인데, 뭐 다 풀어볼 수는 없고요. 이렇게 보니까 객관식 문제 중에서 11번에서 15번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11번에서 15번까지 5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공 6개를 같은 종류의 상자 3개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남김없이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가는 각 상자에는 적어도 하나의 공이 들어있고 각 상자에 들어있는 공의 수는 서로 다르다 그랬습니다. 나는 각 상자에 들어있는 공에 적힌 수의 합이 모두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구별이 될 수 없는, 구별이 안 되는 그 상자예요. 여기에 1서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공 6개를 갖다 넣는데 공의 개수도 틀려야 되고 그 다음에 공에 적힌 수의 합도 달라야 된대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그 케바케로에서 하나하나 구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죠. 가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 사건에서 그 여사건을 빼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럼 전체 사건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면 일단 6개에서 3개를 뽑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에서 2개 뽑고요. 그 다음에 한 개에서 하나 뽑아야 되겠죠. 그럼 총 가지수 몇 가지가 되겠죠? 3, 2, 1, 6, 5, 4 곱하기 3 해주면 총 60까지 나오나요? 60까지 나옵니다. 자, 전체가 이제 60까지가 나오는데 여사건을 한번 생각해보죠. 도대체 여사건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시면 이제 전체는 60까지가 됐어요. 자, 이제 전체가 60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여사건을 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1000개 들어간다고 치고 그다음에 여기 2개, 공이 3개 들어간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해왔던 자연수의 분할하고 비슷한 문제가 돼요. 만약에 여기 6이라는 공이 한 개 있으면 여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면 이 합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빼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6이 될 수 있는 게 2 더하기 4 해도 안 되죠? 합이 같잖아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5 요것도 이제 합이 같습니다. 5일 때 한번 또 생각해보죠. 5일 때는 1 더하기 4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2 더하기 3 이 2가지밖에 없죠. 4일 때 한번 생각해봅시다. 4일 때는 1 더하기 3이 있어요. 한 가지밖에 없고 3일 때 한번 또 생각해볼까요? 3일 때는 1 더하기에서 이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나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나왔어요. 이렇게 싹 하고서 땡치면 되죠. 또 있습니다. 8일 때가 있겠죠. 8일 때. 합이 8일 때. 합이 8일 때가 있는데 2 더하기 6하고요. 2 더하기 6하고 1 더하기 3 더하기 4 해주면 그 88 합이 같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잖아요. 자, 9일 때 생각해 봅시다. 4 더하기 5이고 이건 1 더하기 2 더하기 6 하면 되겠죠? 그 다음 합이 10일 때도 있어요. 10일 때. 여기 4 더하기 6이 되고 어떻게 되죠? 2 더하기 3 더하기 5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합이 10이 돼서 이것도 안 됩니다. 총 가지수 몇 가지 나왔습니까? 10가지 나왔죠? 그러니까 전체가 60이고 여사건이 10가지가 돼서 총 가지수가 50가지 나오네요. 자, 답 맞나요? 네, 맞네요. 2번이 답입니다. 50가지.
자, 12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한번 보시면 A, B, C, D, F, G, H의 8명의 학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곳을 본다고 했어요. 가는 A가 앉은 자리를 1번으로 하고 시계 방향으로 2번부터 8번까지 차례로 자리의 번호를 정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나는 B는 5번 자리에 앉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는 A 바로 옆자리 중 적어도 한 자리는 D, F 중에서 앉고 C 바로 옆자리 중 적어도 한 자리에는 D, F 중에서 앉는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 A, B는 고정이 됐어요. 1번 자리는 A, 그 다음에 5번 자리는 B를 앉히고, 그 다음에 D, F는 그 A의 그 적어도 한 명은 옆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C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거 구하실 적에 D, F 자리를 일단 그 구하세요. 앉혀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C 자리를 앉히고, 그 다음에 뭐 GH는 그러면 자동적으로 앉히면 되니까 일단 D, F를 어떻게 앉혀야 되는지 꼼꼼하게 따져주시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 원순열도 아니죠. 이거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번호를 딱 정했기 때문에 원순열도 아니에요. 꼼꼼하게 따져주시면 뭐 풀 수 있습니다. 자, DEF가 일단 앉는 경우를 보면 DEF가 만약에 2번, 8번, 7번을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C가 앉을 수 있는 경우가 3번 아니면 6번이죠. 왜? DEF 바로 옆에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3번 아니면 6번입니다. 그러니까 DEF 앉는 경우가 3팩토리얼이잖아요. 그래서 6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C가 앉는 경우가 36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GH가 앉는 경우 2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뒤집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1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DEF가 8번, 2번, 6번 이렇게 하는 경우 한번 볼까요? 그때 C가 앉는 경우가 3번하고 7번 되겠죠? 그럼 얘랑 똑같아요. 이런 가지수가 똑같네요. 이 가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6, 8이 48, 48가지죠? 이것도 48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DEF 앉는 경우가 8번, 7번, 3번 앉는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이제 3팩 해가지고 6가지가 되죠? 그 다음에 C가 앉는 경우가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이번에 여기도 돼요. 그래서 이게 3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GH가 앉는 경우는 2가지, 그 다음에 뒤집어도 되니까 2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2는 4, 그 다음에 12가 되고 72가지가 되나요? 그래서 자, 또 봅시다. DEF가 될 수 있는 게 8번, 7번, 4번 앉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C가 앉는 경우가 2번하고 6번 되겠죠? 2번이 아니죠. 3번하고 6번 되겠죠? 이것도 역시 이거 똑같은 48가지가 나오겠네요. 그리고 CDF 앉는 경우가 8번, 6번 이렇게 앉았을 때 얘가 또 3번 이렇게 앉을 수 있죠? C가 앉을 수 있는 경우가 이것도 역시 3가지 나오네요. 그러면 얘랑 또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2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DEF가 앉는 경우가 8번, 6번, 4번 이런 경우 C가 앉을 수 있는 경우가 또 3번, 7번 되잖아요. 또 역시 얘랑 똑같겠죠? 48가지. 그리고 DEF가 앉는 경우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앉아야 되겠죠? 그럼 C가 앉을 수 있는 경우가 2가지 나오네요. 그래서 이게 48가지 됩니다. 이거 다 더하시면 돼요. 이제 48가지가 몇 개 나왔죠? 하나, 둘, 셋, 넷, 5가지네요. 그래서 48에서 5를 곱하시면 5, 8이 40, 그래서 240까지 나오나요? 그 다음 70이 2개가 있어요.
그럼 144가지죠? 그래서 384가지 나오는 거니까 이게 답이 384가지. 4번이 답입니다. 13번을 보겠습니다. 그 문제를 한번 보시면 채연이는 일주일 동안 영어 또는 수학 또는 탐구를 하루에 한 과목씩 공부할 계획을 세우려고 한다. 수학을 3일 이상 연속으로 공부하도록 계획을 세우는 경우의 수는 그랬어요. 단 일주일 동안 적어도 영어와 탐구는 각각 반드시 하루는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두 역시 수학을 3일 연속으로 공부할 때하고 4일 연속으로 공부할 때, 5일 연속으로 공부할 때 이 세 가지 경우로 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주시면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수학을 A로 놓고 영어를 B로 놓고 탐구를 C로 놓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월화수의 수학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목요일날 영어를 했어요. 그러면 금토일날 세 가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3의 3제곱이 되고, 이 경우에서 영어 수학만 왔을 경우에는 탐구를 못했으니까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빼기 2의 3제곱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게 탐구했을 때에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곱하기 1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 19에다 1 곱하면 38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화수목일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화수목일 때. 그때 그 월요일하고 금요일날 영어를 했어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날은 요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니까 3의 제곱 빼기 2의 제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CCOS 경우도 똑같잖아요. 곱하기 1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것만 있나? 이것도 있죠? BCS 쪽에. BCS 쪽에는 이미 여기서 이제 그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세 과목을 다 했으니까 여기 프리로 이제 세 가지 오죠? 그래서 9가지가 됩니다. 3 곱하기 3. 그 다음에 CB도 있으니까 곱하기 1을 해주셔야 되겠죠? 몇 가지 나옵니까? 이게 10가지가 되고 2, 9, 18, 28가지 나오네요. 그런데 요게 이제 화수목, 그 다음에 좀 쉬울까요? 수목금, 목금토.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28가지가 이 세 번 나오니까 3을 곱하시면 3, 8이 24, 그 다음에 2, 3은 6, 84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금토일 수학 공부하는 거는 월수금 수학 공부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2 해주시면 됩니다. 38에다가 그래서 2를 곱하시면 2, 8이 16, 그 다음에 2, 3은 6, 76까지 되고 84를 더하시면 160까지 나오네요. 그래서 A로 놓겠습니다. 요거를 수학만 3번 공부하는 경우 A가 요것이 160까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수학을 나흘 공부하는 걸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자, 수학만 이제 나흘 공부했어요. 그래서 월화수목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러면 금요일날 영어를 공부했으면 토일날 세 가지에다가 9가지에다가 영어 수학만 공부하는 경우를 빼주셔야 되니까 4를 빼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5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C일 경우도 똑같죠? 그래서 이게 10가지 나옵니다. 이런 경우가 10가지. 그 다음에 화수목금 수학을 공부했을 적에 여기 영어를 공부했을 경우에는 한 가지죠? C밖에 올 게 없어요. 한 가지. 그 다음에 CC 왔을 때에도 한 가지. 그 다음에 BC 오고 BC 왔을 경우에는 3가지가 되고 CB 왔을 때도 3가지 됩니다. 그래서 6가지. 그래서 이게 8가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수, 목, 금, 토 했을 경우에도 똑같이겠죠. 이게 8가지가. 그래서 16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목, 금, 토, 일은 월, 화, 수, 목하고 똑같으니까 20가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36가지 나옵니다. 수학을 나흘 연속으로 공부했을 때 그때가 36가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을 닷새 공부했을 때, 응? 마지막이죠. 수학을 닷새 공부했을 때 보면 A 했을 적에 이 두 가지 나오죠. B, C, C, P. 그 다음에 이게 A 이것도 두 가지. 또 이제 수, 목, 금, 토, 일 이것도 두 가지. 6가지 나오네요. 6가지입니다.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202가지 나오죠? 자, 그래서 202가지 1번 되겠네요. 자, 14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16개의 의자가 4개씩 4열로 놓여있다. 3명의 학생이 임의로 각각 한 개의 의자에 앉을 때 어느 두 학생도 앞뒤 또는 옆으로 서로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 했습니다. 단 앞뒤 또는 옆으로 서로 이웃하는 의자들은 같은 간격으로 놓여 있다 했어요. 이게 확률이니까 전체 가지수를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3명의 학생이 임의로 한 개의 의자에 앉을 때 그랬으니까 이거는 조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16개에서 3개만 뽑기만 돼요. 이게 16시 3을 해주시면 계산해 봅시다. 3, 2, 1, 16, 15, 14 해줘서 이거 계산해 보시면 여기 약분하면 5가 되고 여기 약분하면 8이 되나요? 8 곱하기 1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4에서 40을 곱하시면 저로 4, 4, 16, 560까지 나오네요. 전체 가지수가 560까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두 학생도 앞뒤 또는 옆으로 서로 이웃하지 않을 확률이라 그랬거든요. 이거 6건을 구해서 빼주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러니까 두 학생이 이웃하거나 세 학생이 이웃하는 경우를 각각 구해가지고 빼주자는 얘기죠. 전체 560가지 중에서. 자, 한번 해봅시다. 전체 가지수가 560까지 되고요. 자, 이렇게 이웃할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이웃할 때 뭐 다 뭐 하나씩 뭐 세야지 뭐 방법이 없어요. 나머지 학생이 앉는 경우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가지가 나오죠. 11가지가 되는데 이 경우가 요 경우 같은 경우잖아요. 곱하기 4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경우 또 있죠. 이렇게 요 경우 또 생각해 봅시다. 그때 또 한 학생이 앉는 경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까지 나오죠. 그 경우하고 같은 것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앉았을 경우는 똑같잖아요. 곱하기 1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2명의 학생이 이렇게 같이 앉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나머지 한 학생이 앉을 수 있는 경우가 여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까지 나오네요. 9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 경우가 같은 경우가 여기 똑같겠죠? 곱하기 4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이 또 이렇게 같이 앉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같이 앉을 경우 보면 그 경우가 또 학생이 나머지 한 학생이 앉을 수 있는 가지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까지 나오네요. 근데 요 똑같은 가지수가 이렇게 앉을 때죠.
곱하기 2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 계산해 봅시다. 44가지, 20가지, 4, 9, 36, 2, 8이 16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죠? 80 나오나요? 86이 되고 요게 두 개 더하시면 36이 되죠? 그래서 116가지 나옵니다. 자, 요게 116가지 나오고 요번에는 이렇게 앉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앉을 경우 근데 한번 잘 관찰 한번 해보세요. 이게 4개, 4개거든. 그럼 이렇게 앉는 경우도 116가지 나올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런 경우도 116가지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 116가지, 이런 경우는 똑같아요. 이것도 116가지 나왔죠. 그 다음에 3명이 앉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3명이. 자, 3명이 같이 앉는 경우 보면 그때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앉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건 일일이 다 채셔야 되겠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겠죠? 8가지 나옵니다. 거의 8가지.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경우도 8가지예요. 8가지 나옵니다. 자, 이제 기역자하고 니은자가 나왔습니다. 자, 기역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기역자가 요 기역자, 니은자 이렇게 된 경우 있잖아요. 9가지가 4가지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4, 9, 36, 2, 8, 16 더하시면 52가지가 되고 아까 116이 2가지였잖아요. 1 곱하시면 2, 6이 12, 3, 2 그 다음에 51을 더하시면 되겠네. 더하시면 최종적인 답이 284가지 나오나요? 자, 284가지가 아니죠. 확률을 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까 전체 가지수가 560가지가 나왔고 확률이에요, 확률. 이것도 여사건을 구해놓고서는 정신이 없어. 자, 전체 이제 답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560분에 560 우리 여사건 구했어요. 284 이렇게 계산해 주셔야지. 착각했습니다. 자, 560에다가 284 빼주시면 6이 되고 그 다음에 7이 되고 그 다음 어떻게 되죠? 2가 되나? 그러니까 560분에 276이 되고 이걸 또 이제 약분하셔야지. 약분해 봅시다. 4로 약분 되나요? 그러면은 1, 4는 4, 4, 4, 16 이렇게 되고 4, 6, 24, 4, 9, 36 이렇게 나오네요. 140분에 69 나오나? 이렇게 나오네요. 답은 2번 됩니다. 자, 15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5 이하의 서로 다른 네 자연수 A, B, C, D에 대하여 A 더하기 6은 B 더하기 7보다 작거나 같고 C 더하기 5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D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습니다. 요소를 만족시키는 A, B, C, D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 문제는 좀 어려웠죠. 이게 아이디어 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B를 갖다가 N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A가 될 수 있는 가지수가 N 더하기 1가지가 되겠죠. 왜? N 더하기 1 집어넣으면 이게 N이면 N 더하기 7이 되잖아요. A가 N 더하기 1이 되면 이거 작거나 같으니까 A가 될 수 있는 가지수는 N 더하기 1가지예요.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C를 N으로 놓으시면 또 B가 될 수 있는 가지수는 N-2가지가 됐잖아요.
마찬가지죠. 여기가 n이면 n 더하기 5가지니까 b가 n-2까지를 가질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A, B, C, D가 다 1에서 15까지의 자연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D가 15, 이게 D가 15이고 C 더하기 5가 1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C가 제일 큰 수가 1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B가 1일 때 8이잖아요. 8이니까 C는 8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C가 가질 수 있는 거는 제일 작은 숫자는 3이 됩니다. 3에서부터 이 C까지 8가지가 되잖아요. 그거 다 더해주셔야 되겠죠? 시그마 n이 3에서부터예요. C까지 되겠죠? 그 다음 B는 어떻게 돼요? n-2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시그마 K가 여기 K로 나와야 되겠죠? 1서부터 n-2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C가 될 수 있는 경우는 n 더하기 1가지잖아요. 근데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걸 갖다가 시그마로 잘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그마 L이 1에서부터 K 더하기 1이죠? 까지 L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계산하셔야 되는데 계산이 만만치 않아요. 미안합니다. 이거는 계산 뭐 각자 해 보시기로 하고 이거 계산하시면 330까지 나옵니다. 330까지죠? 330까지. 자, 이 휴윤고등학교 중간고사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문제가 참 어렵기도 하지만 그 계산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꼼꼼하게 따져주는 문제도 참 많았고 어쨌든 이거 문제 풀어봤던 학생들 참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는 대치동 KS 수학학원 원장 김석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